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지은호는 요즘 딱 두 가지 문장만 떠올랐습니다. 조건으로 시작해 조건으로 끝나는 사랑이 있고요.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버티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자기 앞에 그 두 사랑이 동시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마감을 하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이지혁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 오늘은 사람부터 보겠습니다가 창 한쪽에 남아있었고, 박성재에게서 온 메일 제목. 조건은 내가 정리하겠습니다가 반대편에 박혀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대학 시절부터 선배였고 비혼주의를 고집해왔는데요. 요 며칠은 자꾸 마음을 꺼내 보였고, 박성재는 오랜 짝사랑을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며 지은호의 프로젝트와 가족의 어려움까지 함께 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은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의 성질이 너무 달랐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표정을 보고 어떤 밤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은호야, 사랑은 너를 키워주거나 너를 갈아넣거나 둘 중 하나야. 내가 어느 쪽에서 서 있는지 먼저 정해야 한다. 말은 단단했지만 그 속엔 지은호를 오래 지켜온 사람이 가진 두려움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 식당을 꾸려온 정순이는 체면과 조건보다 사람을 믿는 게 결국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이었거든요. 박진석 회사의 플래그십 공간 리뉴얼 제안서가 최종 심사를 앞둔 날 고성희가 조용히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가족 홍보 이미지를 위해 성재와의 공개 동행 몇 번, 인터뷰 한두 개. 대가는 프로젝트 전권과 가족 지원. 고성희는 우아한 미소로 말했는데요. 문장 끝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식당 보수, 지강호의 실수 만회, 스튜디오 임대 보증금. 숫자는 설득력이 있었고 사람의 마음은 숫자에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지은호는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습니까?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조건을 지키는 한에서요. 그 웃음은 사랑을 조건으로 재단하는 방식이 얼마나 세련되고도 위험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성재는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지은호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미지의 소품이 아니고요. 고성희는 아들의 말을 끊지 않았지만 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성재야, 책임은 모양을 가질수록 대중이 이해한다. 박성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은호에게 고백했죠. 홍보 프레임은 내가 막아볼게. 나랑 일부터 하자. 사랑은 그 다음에 내가 정해. 조건을 걷어내려는 고집이었지만 그 말 자체가 또 하나의 약속과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이지혁은 늘 기준과 원칙을 먼저 말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날은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널 좋아하는 방식이 틀릴 수도 있겠다. 비혼주의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것도 맞고. 지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가 저를 지켜보기만 할 때 가장 외로웠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감춰둔 걸 꺼내 놓듯 말했죠.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속도를 먼저 들을 거야.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문장. 지은호의 어깨에서 힘이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보낸 평가 메모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은호의 디자인은 따뜻하지만 재정이 불안정해 기업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어렵다. 는 문장이 입에 올랐습니다. 박성재는 즉시 재무팀의 요청에 가교 자금을 마련했고 보증을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조건은 내가 책임질게. 반면 이지혁은 다른 문장을 내밀었습니다. 재무구조를 바꾸자. 작은 수익 모델을 먼저 연결하면 버틴다. 사람과 구조 둘 다 지키자. 박성재의 방법은 빠르고 화끈했는데요. 이지혁의 방법은 느리지만 오래 버티는 설계였습니다. 지은호는 둘 사이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조건은 안심을 줬고 태도는 이유를 줬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철과 김다정이 조용히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상철은 정년퇴직한 뒤에도 말이 길지 않은 사람이었죠. 사람을 먼저 보고 결정은 나중에 해라. 돈이 기준이 되면 기준은 사람을 잃는다. 김다정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쪽으로 틀어도 늦지 않다. 다만 내가 감당할 범위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 조옥래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사람은 같이 먹을 때 사람이 된다. 세 사람의 말은 지은호의 선택을 외면하지 않았고 대신 지은호가 사람 쪽으로 조금 더 기울도록 밀어주었습니다. 지강호가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인턴십 자리에서 또다시 말썽이 났고 자격이 없다는 말에 버럭했다는 겁니다. 정순이는 한숨을 깊게 쉬며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애를 데리고 오겠다. 박성재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강호는 내가 설득해볼게.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은 가족이 먼저 묻는 게 맞다. 두 사람의 말이 부딪히는 순간 지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강호는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 문장 속의 호칭은 의도적으로 평평했습니다.
사랑의 무게를 지금은 재지 않겠다는 의미였거든요. 심사 당일 새벽, 지은호의 메일함으로 익명의 제안이 도착한 겁니다. 공개 동행과 인터뷰 2건만 수락하면 심사 결과는 보장됩니다. 첨부 파일에는 재단 로고와 모호한 보증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박성재가 보기엔 제도권의 언어로 치장한 압박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를 고성희의 라인으로 의심했지만 고성희는 짧게 부인했죠. 나는 조건을 제시했지 강요하지 않았다. 설령 부인이 사실이라 해도 문제는 남았습니다. 조건으로 움직이는 손길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이지혁은 단호했습니다. 이 제안은 거절하자. 결과가 불리해도 우리가 설계한 기준으로 버티자.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나? 이지혁이 맞받았습니다. 함께 책임지자고 말하는 중이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 심사위원 한 명이 지은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보증을 택합니까? 구조를 택합니까? 지은호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어요.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구조이고 마지막이 보증입니다. 그 대답은 정답이 아니라 신념이었고 신념은 감점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당일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은 긴장보다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지만 지은호는 카페로 돌아와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낯익은 그림자. 지난번 지은호에게 위협을 가했던 남자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내 옆에 남자 둘, 결국은 조건과 조건이더라. 쉰 목소리는 약 올리듯 귓가를 때렸고 지은호의 등줄기가 굳어졌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먼저다. 여기서 더 가까이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 박성재도 뒤에서 짧게 붙였죠. 그리고 우리 둘은 오늘 같은 편이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다 사라졌습니다. 두 남자가 한 문장으로 같은 편을 선언한 건 지은호에게 이상한 안도감을 줬습니다. 사랑의 두 가지 종류가 같은 방향으로 잠깐 포개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결과 발표. 프로젝트는 조건부 통과였습니다. 자금 집행은 단계별 성과 연동, 공개 활동은 선택 권장. 즉 고성희가 원하던 이미지의 조건은 권장으로 후퇴했고 이지혁이 설계한 구조의 조건이 채택됐습니다. 박성재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택한 순서가 이겼다. 사람, 구조, 보증. 그러나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권장의 문장은 언제든 의무의 문장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인정받고 싶어서 멍청했어. 근데 누나,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이상철이 짧게 답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로 완성된다. 조옥래는 같이 먹자고만 했고 김장수는 말없이 물을 따랐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밥을 보고 지은호는 생각했습니다. 조건으로 끓인 국은 식고 사람으로 끓인 국은 오래간다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고성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 대신 인터뷰 한 것만 받자. 박성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가 직접 회신했죠. 저는 사람으로 시작한 약속만 받겠습니다. 잠시 후 박진석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람으로 해도 된다. 결과로 보여줘라. 그 메시지는 권위의 인정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에게 건 조용한 신뢰였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 전시장 오픈날에 왔습니다. 초청 인파가 몰리고 언론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지은호는 카페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머무는 곳입니다. 박영란은 벽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람 온도가 작품을 완성하네요. 이수빈은 라이브를 켜고 오늘은 숫자 말고 온도로 평가하자고 적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 옆에서 돕고 있었고 둘 사이의 공기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심사위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도 사람을 먼저 놓으세요. 박성재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죠. 오늘 배웠습니다. 내 원칙이 내 곁에서 사람을 살릴 때만 가치가 있단 걸. 밤이 깊어 카페에 불을 끌 시간, 지은호는 두 사람과 마주 섰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조건을 버릴 수 있다. 이지혁이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고칠 수 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먼저 고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같은 편으로 서줘서 고맙습니다. 길게 이어졌던 한 주가 드디어 끝나가는 순간 정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내가 불 켜놓고 기다릴게. 지은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오늘은 제가 먼저 불 켜놓겠습니다. 우리 집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라고 적어둘게요. 사랑의 두 가지 종류, 조건으로 시작해 조건으로 끝나는 사랑과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버티는 사랑. 지은호는 아직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말이 아니라 과정의 온도가 말해준다는 사실이요. 내일도 흔들릴 겁니다. 고성희의 조건이 다른 모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박진석의 신뢰가 숫자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지은호는 이미 방향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 계산이 아니라 기준, 체면이 아니라 이름. 그 선택을 붙잡는 동안 이지혁의 조용한 다짐과 박성재의 분명한 약속이 같은 쪽으로 나란히 걸을 수 있을지 그건 다음 장의 흥미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사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둘 다 사람이 만들지만 한쪽만 사람이 남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자신이 어떤 사랑을 남기고 싶은지 드디어 알 것 같았습니다.